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지극한 간병으로 암 완치까지 시켜준 저 뒤통수 친 남편에게 보란듯이 되갚아준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낳고 살았어요.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인생보다도 제 속으로 배 아파 낳은 아이들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여 20년이 훌쩍 넘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함께 아이들 키워나가는 동반자로서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다 자랄 즈음에는 가정 형편이 많이 트여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 처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 쪽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유복한 편이어서 자라면서 크게 부족함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자란 점이 많은 딸 자식도 귀하게 여겨주시며 오빠들이랑 차별하지 않고 교육받게 해주시고 제 나이를 감안하면 이만하면 큰 차별 없이 잘 키워주신 감사한 친정 부모님이십니다.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시가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요명을 달리하셨고요. 남편 이로 형이 하나 있었지만 가뜩이나 없는 집안 형편에서 사고를 적잖이 치고 돌아다녀서 시아버지께서 먼저 집에서 내쫓으시며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 사실상 남편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가 있었으나 원래 일하시던 분도 아니었고요. 남편의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이 집안 수입의 전부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노후를 감당할 만큼 넉넉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친정보다 더 잘 사는 집에 시집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더 못한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친정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우리 집안 배경이 너처럼 참한 아이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이리 고집을 부리냐면서 친정 부모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고 제게 눈물로 읍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남편보다 좋은 조건에 훌륭한 인품 갖추신 분들 많다는 건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어쩌겠어요? 제가 정든 사람이 이 사람인걸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미영이 데려가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귀한 사람인 거 평생 잊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말주변 없는 사람이 쭈뼛거리면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용기를 쥐어짜 말하는 모습이 진실로 느껴졌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하기는 하셨지만 결국 딸 자식 뜻을 꺾지는 못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히 저희 친정 쪽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결혼한다고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쪽에서 부양을 해야 할 판이었으니 무언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한눈에 척이 지는 양가 상황이 선명했으니 시어머니 쪽에서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희 친정 형편이 시가보다 훨씬 나은 걸 아시고는 내심 반가워하는 티를 숨기지 못하셨지만 막상 교양 있는 차림새에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를 마치고 보니 가뜩이나 홀어머니 혼자 나와서 아들 넉넉한 형편에 결혼시켜주지 못하는 본인 처지가 눈치가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타고난 성격이 욕심도 많고 다소 염치도 없는 편이라서 자식에게 생활을 의탁하시면서도 부모로서 크게 미안해하거나 양심을 챙기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 친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 직장이 친정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잡아주셨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이라도 태어나면 남편은 종일 일한다고 밖에 나가 있고 아이들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할 텐데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신 당신들이 도움이라도 주려면 친정 근처에서 사는 게 너 살기에는 훨씬 편하다는 게 그 이유에서였죠. 솔직히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워낙 저희 집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쓴 것이 많은데 시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들 몸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남편이 은근히 자격지심을 가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시어머니 쪽에서는 그런 티가 아주 숨겨지지는 않았고요. 예단이나 혼수도 그렇고 신혼집까지 저희 친정에서 빵빵하게 준비해 주는 걸 보면서 입이 귀에 걸리는 걸 숨기지 못하면서도 아차 싶어 자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즈음에는 저도 시어머니 무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요. 귀한 따님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참 송구스러운데 이렇게나 아이들 신혼 살림에 신경을 써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형편이 크게 차이나는 사돈에게 날 세우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였지만 솔직히 조금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에서 딸 자식 시집 보낸다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지출이 큰 점에 대해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사돈으로서의 품위는 지켜주셨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체면보다는 당장 당신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들에 대한 욕심에 자연스레 저희 친정 눈치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 회사보다 저희 친정에 더 가까운 신혼집 얻는 게 은근히 남편 눈치가 보였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저희 친정 오빠들은 기가 차다는 반응이었어요. 세상에 장가가면서 처가에 신혼집까지 해주는 데가 또 어디 있대? 나 같으면 장인 장모님 업어 모시겠다. 장서방이 그러지도 않겠지만 장서방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질 처지는 안 되지. 솔직히 없는 집안에 너 시집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양보하셨는데 너는 왜 시집가면서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눈치를 봐? 그 말에 다시 생각해보니 각자 형편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큰 마음을 쓰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친정 부모님께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 역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요새 집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월급 생각하면 언제 번듯한 집에서 당신 살게 해줄까 걱정스러웠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나 같은 놈한테 귀한 딸 내주신 건 100번 1000번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일이지. 표현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려는 남편의 노력은 느껴졌어요. 아이 낳고 부모님이 함께 봐주실 때면 퇴근할 때라도 꼭 들러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했고요. 처음에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한번 자기 식구라 여기면 마음 내어주시는 부모님 역시 퇴근한 사위에게 온갖 진기한 보양식 해먹이며 사위도 자식이라 여기셨습니다. 첫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월급을 쳐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회사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기자
당연히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식도 있는데 마냥 불안한 자리를 계속 버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슬슬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원래부터도 회사 일에 대해 염증이 많은 남편이었어요. 항상 박봉에 시달렸던 남편은 늘 작게나마 자기 가게 차려서 자기가 일한 거 오롯이 누리고 사는 자영업자의 삶을 소망했습니다.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런 생각에 회의적이었지만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장사로 일찍 성공하셔서 사업을 키우신 분들이다 보니 더 그런 동경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 성실히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해서 도산하는 게 더 많은 것이 장사고요. 하지만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자기 뜻을 좀처럼 꺾지 않는 남편은 이미 제게 입으로 이런 말을 내뱉을 때 생각 정리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 퇴직금으로 장사 시작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내가 지금껏 허투루 일한 게 아닌데 독립해서 나오면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꽤 있고, 아무려면 곧 잘리게 될 자리 몇 달 더 버티는 것보다야 길이 있겠지. 제게 의견을 구할 새도 없이 이미 마음을 먹어버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원래도 제 처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며 다정스럽게 굴던 성격은 아니긴 했지만, 이렇게 가정의 큰일에 제 의견 낼 새도 없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버린 건 어지간한 남편의 결정에 별말 없이 따르던 제 입장에서도 서운할 만한 일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얌전하게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회사 다닐 생각을 할 일이지 되도 않게 장사 욕심을 부린다며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처가가 믿을만하니까 저런다 싶어서 더 마음에 안 드시겠지. 장서방 넉넉한 처가 없이 예전처럼 자기가 번 걸로 자기 어머니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으면 그 입에서 대뜸 쉽게 가게 차린다는 얘기가 나왔겠어? 가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남편, 저라도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친정오빠 말에는 저도 차마 반박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 사람이 처음부터 대놓고 저희 친정에 사업자금을 대달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믿는 구석이 없었으면 쉽게 출발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실제로도 작은 가게 자리 얻어서 자영업을 시작해놓고 몇 달간 자리 잡지 못해서 원금만 까먹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 부탁드리라고 찾아가서 무릎 꿇는 일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장인 장모님께 빌린 돈은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도 남에게 부탁하는 소리는 잘 안 해봤다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자존심 다 버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리 부탁하는 걸 보고 차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뜩이나 친정보다 처지는 집안의 남자 만나 시집가서 죄송스러웠는데 자꾸만 더 죄송할 일이 생기니 친정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친정에서 돈 빌려서 상황 수습하기 시작하면서 대단하게 장사가 되지는 않았어도 저희 가정 생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는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들 키우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지경은 아니었어요. 그 몇 년 새 아이들도 둘이 더 태어나서 집안이 복작복작해졌습니다. 친정 오빠들이 본 조카들은 벌써 다 커서
어린 사촌동생들 봐주겠다고 친정이 시끌시끌해졌죠. 아이 새 키우며 살림한다고 늘 힘에 부치는 못난 딸 도와주신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덩달아 고생이 많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끼리 힘들었을 거예요. 애교 있는 소리 잘 못하는 남편조차도 술김에 쑥스러워하며 감사 인사를 드린 만큼 결혼해서 친정에 참 의지를 많이 했어요. 남편도 낯을 가리는 와중에도 자기 모친한테 들리는 것만큼은 저희 친정에 얼굴을 보였고요. 남편이 기본적으로 자기 모친에 대한 정이 있는 편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의지가 되는 어머니상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전혀 자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혼하고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신 만큼 벌어다 주는 사람이 갖다 주는 돈으로 살림 꾸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 여기는 분이시기도 했어요. 거기다 명절이나 집안행사 제외하곤 가끔 시댁에 들르면 19은 동네 어르신들하고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돈을 걸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가진 돈 자체가 많지 않으니 큰돈 오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저렇게 화투치며 돈놀이를 하면 분명 잃는 것도 많을 텐데 아들이 힘들게 밖에 나가 벌어온 돈 대단히 큰 돈 아니라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허비하는 게 며느리인 저 보기에도 좋지가 않은데 돈 벌어온 당사자인 남편은 더 했겠죠. 평생 집에서 지내시던 분인데 저런 거라도 안 하시면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남편이라고 그걸 마냥 곱게만 보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아요. 특히 나 매번 갈 때마다 우리 사이 왔냐고 귀한 음식 해주시고 아이들 옷이며 용돈이며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 사람도 여전히 조금은 저희 친정 부모님 어려워하는 티가 나는데도 부지런히 처가에 발걸음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장가 보내고 나면 남의 자식이라더니 이젠 내가 안 부르면 잘 오려고 하지도 않아. 아들에게 딱히 의지되는 어머니도 아니면서 남편이 송구스러운 마음에 저희 친정 한 번이라도 더 들르려고 들면 싫은 티를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애써 한 소리 얹고 싶은 건 나름대로 꾹꾹 눌러 참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신께서도 저희 친정 덕에 아들이나 당신 팔자가 훨씬 나아졌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죠. 그도 그럴 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백화점표 값비싼 선물을 바리바리 사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로서도 시어머니로서도 그리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으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입을 막을 만한 선물이라도 해야 내 새끼 시집살이가 좀 편해진다는 이유에서였죠. 시어머니가 한 번씩 저렇게 볼멘 소리를 할 때쯤이면 물질로 막을 때가 되었구나. 자연스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렇게 앓는 소리하면 부족한 거 충족이 되어 저런다는 것도 알았고요.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나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역시 제 책임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그런 시어머니의 욕심 많은 성격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담담히 받아주었습니다. 당신 요즘 계속 늦네? 또 그 형님 만났어? 그래도 그 형님만큼 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게 또 몇 년 큰일 없이 지내다가 남편이 장사하며 새롭게 만나게 된 인맥 중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형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타고나길 담이 그리 크지 못했던 남편이 가게 키울 욕심을 슬슬 부리기 시작한 것도
그 형님을 만나고부터였습니다. 그래도 사내 대장부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평소 남편 성격을 생각하면 절대 할 만한 소리가 아니었는데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그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인맥 쌓고 거래처 튼다고 한동안 바쁘게 나돌아다니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사기꾼이라도 붙은 건가 싶어 걱정스러워 슬쩍 친정 오빠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업 인맥이 넓은 오빠들 역시 한 번씩 일로 마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신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평판도 나쁘지 않아 남편도 저런 인맥 하나 있으면 나쁠 것 없지 생각했습니다. 도움받으려고 들러붙어 야가 빠지게 구는 놈들하고는 달라 마음에 든다며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로 남편을 좋게 봐주었는지 알짜 거래처들과 인맥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평범하게 꾸려나가던 수준의 자영업 규모가 그때 확 커졌어요. 솔직히 남편이 가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친정 도움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먹고 살 만큼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부모님께 빌렸던 원금도 돌려드리지 못한 상태였고요. 우리가 너희한테 그 돈 돌려받겠다고 생각하고 내준 거였겠어? 다 너희 잘 사는 모습 보면 바랄 게 없다 생각하고 내어준 돈이지. 그렇게 큰 기대 없었던 남편의 자영업이 조금씩 사정이 피기 시작하자 저희 부부만큼이나 기뻐해 주신 것이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잘 될수록 더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며 조언해 주시고 한창 바쁠 때 체력 떨어지면 안 된다며 비싼 보약과 귀한 보양식도 바리바리 보내주셨고요. 저도 비로소 부모님께서 남편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일이 바빠질수록 남편 얼굴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도 그리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던지라 집에 있어도 아이들이 다정하게 놀아주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예 집안에 붙어있을 시간 자체가 줄어드니 아이들도 아빠와 더 서먹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외갓집 식구들과 더 가까운 아이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맡겨놓으면 데리러 간다는 이유에서라도 저희 친정에 한 번씩 들르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친정에 오는 일이 없어졌어요. 여보, 당신 몸보신 시켜줘야겠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약재도 보내주셨는데 내색은 안 하셔도 당신 얼굴 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서운하신가 봐. 바빠서 정 들리기 힘들면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리지. 그러게 고생스럽게 뭔 약을 보내신다고. 이제 내가 이런 거 못 먹을 형편도 아닌데 나 그런 말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당신이 잘 전해드려. 기분 탓인가 싶기도 했지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친정에 발걸음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기가 너무 세면 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럴 처지가 못 되니 차마 티는 못 냈어도 네 서방이 남자로서 그간 좀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러니 네가 길을 살려줘야지. 그게 내조다 너? 형편 좀 나아졌다고 술술 저희 친정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한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시어머니는 넉넉한 저희 친정에 열등감 가진 티가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돈 좀 벌기 시작하니 기가 살아서는 그게 절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티가 났습니다. 씀씀이도 확 커졌고요. 원래 없는 형편에도 규모 있게 쓸 줄 모르시던 분이 그러시니 나쁜 버릇이 들까 싶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 정도 못해줄 형편도 아니고 평생 뭘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양반이라 더 그래. 말년에나마 기 좀 펴고 살아봐야지. 그래도 남편은 이렇게만 말할 뿐 제 모친을 자제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제 모친한테 큰 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잘 되고 나니
제 모친 대하는 태도는 유해지고 상대적으로 제 친정에는 소홀해진 모습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일하는 남편 몸 허해지는 일 생기지 않도록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주변에 소홀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사실이었으니 아내로서 이 중요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 사업이 일이 번창하고 있고 점점 자신감이 차오르는 남편 보면서 결국에는 잘된 일이라 여겼어요. 그런 때에 남편의 암 발병 소식은 그야말로 온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위암이라고요? 나이에 비해 진행이 빨라서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바로 치료 일정 잡고 수술 날짜도 잡아야 하니 이번부터 하시죠. 자꾸만 밥상 앞에서 소화가 안 된다며 짜증을 부리는 모습에 귀찮아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은 남편이 오열하는 소리를 들으며 뒷목이 쭈뼛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며 죽기 싫다고 하다가 퍼뜩 저를 덥석 부여잡고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 포기하면 안 돼. 당신 나 꼭 살려줄 거지. 당신까지 나 버리면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해. 내가 당신을 왜 포기해. 걱정하지 마. 치료하고 수술 받으면 된다고 하잖아. 내가 절대로 당신 죽게 안 내버려둬. 남편의 이렇게 아이 같은 약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저리 남편이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보니 저까지 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빛 좀 보나 싶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시어머니 모습이라고 남편과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10년 넘게 저 사람이랑 살면서 제 모친하고 그리 닮았다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큰일 겪고 나니 하는 짓이 모자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을 간병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암이 진행된 상황이라 위의 일부를 절제해내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한동안 예후가 좋지 않아 병실에 거의 남편과 24시간 붙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 너 잠깐이라도 나가서 눈 좀 붙이고 밥도 제대로 먹고 와. 너 꼴이 이게 뭐야. 이러다 장서방보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암투병 시작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 저는 살이 10kg 넘게 더 빠졌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제 아이들이나 저만 보면 안타깝고 속이 상해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환자인 남편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서방도 사람이 참 너무하지.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 잠깐이라도 간병인 좀 쓰면 뭐 그렇게 큰일이 난다고. 처음에는 차마 환자라고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던 친정 식구들이었지만 남편 곁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형편없는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도 허술하게 겨우 때우는 등 날이 갈수록 제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니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친정 오빠였습니다. 친정 오빠 말처럼 낯을 가리는 남편은 간병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간병을 전담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저 역시 아이들 돌봐줘야 할 일만 아니었다면 당연히 남편 간병은 제가 다 맡을 생각이었어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 비워야 할 일이 생기면 단번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만큼이나 호강하면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잠깐 와서 얼굴 비추는 거 빼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제 엄마가 안타까우면 자기들이라도 와서 제 아비 간병이라도 할 일이지. 수능 몇 달 남지도 않은 애들한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한테 화내고 짜증내는 건 다 받아줄 테니
아이들한테만큼이라도 조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 여보, 제발. 아이들 크면서도 아빠와 딱히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서먹한 사이였는데 남편 암 발병 이후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과 남편 사이가 벌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엔 아빠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아빠를 걱정하던 착한 아이들이었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문병 올 때마다 아이들한테까지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일부러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뱉기 시작하니 아이들도 점점 그런 아빠를 참아주기 힘들었겠죠. 제가 집에 붙어 있지를 못하니 아무리 친정 식구들이 챙겨준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들 서툰 솜씨로 살림하고 밥 챙겨 먹으며 자기들 공부까지 하기는 버거웠겠죠.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들이 내색도 하지 않고 힘든 일 감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자기 몸이 힘들다고는 해도 그런 아이들 노고를 조금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힘든 것만 악에 바쳐 나쁜 소리하는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느끼지 않기 힘들었겠죠. 제가 그 사람 간병하면서 부리는 짜증과 폐악 다 받아주었어도 제발 애들 있을 때만큼은 조심해달라고 그리 사정을 했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안 좋아지자 아이들 더 상처받는 꼴 제가 못 보겠어서 그래도 면회를 오겠다는 아이들 제가 오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어요. 위 크기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지 않으니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애써서 차려준 밥상 뒤엎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병원밥 입에 안 맞는다며 남편 잠들었을 때 잠깐 집에 들러 바리바리 입에 맞는 반찬 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환자들이 혀를 끌끌 찰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밥상 뒤엎은 차에 문병 오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병실 문을 열다가 그 꼴을 딱 목격하시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대로 터진 적도 있어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아픈 환자라고 해서 내 딸 축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미어져도 아무 소리 않고 참았건만 아까운 내 딸 자식을 이런 취급하고 있었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외손자들을 적지 않게 상처받고 또 간병한다고 하루하루 말라가는 딸 자식을 보면서 애를 태우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원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위 하루빨리 쾌차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오셨을 부모님께 차마 못 보일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불효녀도 이런 불효녀가 없다 싶었어요. 남편 역시 제게 그 짜증을 내다가 그 꼴을 장인 장모한테 고스란히 들키자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동안은 제 눈치를 조금 봤어요. 자기도 알았겠죠. 간병하는 동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며 아픈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온갖 화와 짜증을 제게 다 토해냈는데 저마저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 난리가 나고 시어머니가 그 다음 날 바로 뛰어와서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미야, 애들 아범 너 아니면 누가 살릴 수 있겠어. 너마저 약해지면 내 새끼 어떡하니? 아들 암 걸렸다고 했을 때는 온 세상이 떠나가라 꺼이꺼이 울면서 난리를 피워놓고도 결국은 모든 간병을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슬쩍 발을 뺀 시모였습니다. 당신 자식도 감당 못하면서 제게 밀어놓고는 어제 일로 제가 못해 먹겠다고 도망이라도 갈까 불이 나게 뛰어온 거였어요. 누가 그 소리를 전했을지는 빤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미처 몰랐던 남편의 바닥을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남편, 우리 집 가장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만 부부로 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힘들 때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간병을 해낸 2년 세월은 제게도 도닦는 심정으로 인내한 시간이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남편의 몸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남편은 또 그 자리에서 펑펑 오열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지.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이제 누릴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끝날 리가 없지. 울다 웃다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 남편을 끌어안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애 많이 썼어,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런 제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전히 살아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편 보면서 이제 우리 가정도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 남편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게 이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보니 남은 인생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섰어. 이게 어떻게 다시 찾은 새 인생인데.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만 정리하자. 뭐? 망치로 누가 제 뒤통수를 후려친 기분이었습니다. 2년입니다. 자그마치 2년을 저 사람 몸종이나 다름없이 밥상 뒤집고 자기 아프다며 온갖 폭언을 쏟아내는 걸 참아내고 간병해서 저 사람 살려낸 내 앞에서 지금 갈라서자고 말을 하는 게 내가 살려낸 내 남편이 맞습니까? 젊어서는 부모 봉양한다고, 결혼해서는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린다고 내 인생은 뒷전으로 두고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그저 애들 엄마라고, 이제 별 정도 없는 당신이라고 꾸역꾸역 사는 것 말고 나도 정말로 마음이 끌려서 가슴 뛰는 여자랑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돈만 죽어라 버는 게 아니라 번 돈 실컷 써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이야. 당신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당신 뭐라고 했어? 내가 포기하면 당신 죽는다며 그렇게 나 붙잡아 놓고, 나는 당신 살리겠다고, 나랑 내 새끼 가슴에 대못 박는 당신 살려보겠다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깨닫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터졌습니다. 저게 인간이면, 은혜를 아는 놈이면 어떻게 저따위 소리를 짓거려요? 그런 제게 놈이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자유롭게 살게 내가 놔준다잖아. 내 놈 필요할 때는 남의 인생 거머리처럼 갉아먹어 놓고, 내 놈이 이제 살아났다니까 버린다는 게 내 놈이 말하는 자유야? 그러고도 네 놈이 사람 새끼야? 짐승도 제 목숨 걷어 살려준 은혜는 알아.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남편 간병한다고 상처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 폐악을 감당한 저였습니다. 고작 저런 인간 때문에 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니 내 손으로 살려낸 놈을 도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나자 그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일은 쳐놓고 수습은 안 되는지 놈이 불이 나게 자리를 떴습니다.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러고 아이들 돌아보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넋을 빼고 앉아 있었더니 사람 꼴이 아닌 제 엄마를 보고 애들이 놀라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이들 따스한 품을 느끼자 그제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놀라서 따라 울며 엄마 왜 그러냐는 아이들에게 대답도 못하고 온몸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걱정스런 마음에 친정 부모님까지 호출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참 못할 짓이라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기댈 때가 친정뿐이었어요. 그렇게 놈에게 들은 기가 막힌 말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내가 이 새끼 때려 죽이고 말겠어.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한 놈. 내 딸 귀한 인생 다 갉아먹고 자유를 찾아 떠나?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소란의 곧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아이들은 분노로 날뛰었어요. 인간도 아니야. 자기가 사람이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딴 인간은 아빠도 아니야. 난 그런 아빠 둔 적 없어. 누가 듣더라도 암 안치시켜 살려주자마자 지 인생 찾아가겠다며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마누라를 헌신짝처럼 버린 놈을 비난했을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놈이 아닌 제 편이 되어 저를 감싸안고 위로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랑 갈라서겠다는 놈, 살면서 늘 제 뜻대로만 하고 살았던 놈이었습니다. 놈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을 때 이미 이 부부관계는 끝난 거였어요. 고작 저 따위 밑바닥밖에 되지 않은 놈 때문에 비참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준비하는 사이에도 저희 친정 식구들과 아이들이 남편 놈을 찾아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암 걸렸을 때 너 같은 놈은 콱 죽었어야 했다며 친정 부모님이 놈의 귀싸대기를 시원하게 후려치고 오셨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암 걸려서 진작 죽었다 생각할 테니 죽어도 우리 가족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날 생각 말라며 엄포를 놓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꿈쩍도 않은 놈이었다고 하니 제가 괜한 인생을 살려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서류 꾸려서 놈을 다시 불렀습니다. 네 놈은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해. 너 같은 놈은 생각해주는 가족 가질 자격도 없어. 네 낯짝 더 보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서류에 사인이나 하고 빨리 나가. 차갑고 냉랭하게 하는 말에도 곧 이혼 도장 찍을 생각에 징그럽게 입이 귀에 걸렸던 놈이 점점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몫이 이거밖에 안 돼? 아, 아직 네 어머니한테 별소리 못 들었니? 내내 우리 친정이 빌빌 기었어도 암 걸리기 전까지 돈 꽤나 만졌으니 제 몫이 넘쳐나리라 생각했겠지만 서류상 정리된 남편 몫의 재산은 보기가 초라할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제 몫으로는 친정에서 신혼집으로 구해주셨던 집값이 놈 간병한다고 희생한 부분을 산정한 것, 거기다 친정에서 놈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거액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 꼴을 본 놈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혼하자는 말에 앙심 품고 내 재산 다 빼돌렸냐고? 내가 재산을 빼돌려? 인성 바닥임 암 환자 놈도 인내로 살려낸 내 탓을 해? 가서 네 어미한테나 물어봐. 아무리 암 환자로 2년 들어누웠어도 믿던 형님한테 일 맡겨두었으니 별일 없었으면 그걸 이렇게 홀랑 다 까먹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암 환자로 아들 들어누워 있는데도 제 버릇 개 못 주고 도박까지 손을 댄 시어미만 아니었더라면 말입니다. 어미야, 나 좀 살려다오. 그 도박장 인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간들인지. 그거 못 갚으면 나 진짜 죽어. 어머니 진짜 제정신이세요? 아들 적고라고 들어누워 있는 걸 보고도 도박할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아들 살려보겠다고 이 애를 쓰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범은 절대 알면 안 돼. 이거 알고 충격에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어머마, 제발. 자식놈 간병 며느리한테 다 밀어놓고는 정작 당신은 하우스 도박에 빠져 정신 놓고 산 시모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시모고 뭐고 인연 끊어버리고 싶었으나 자기 정말 죽는다고 울고불고 매달린 정신 나간 여자를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결국 남편 사업 봐주고 있던 그 형님에게 남편 몫을 처분해 시모빚 해결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업장을 완전히 넘겨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 마냥 회사를 쥐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기도 했고요. 이 사실 알면 시모 말대로 정말 남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호전되면 당신 입으로 꼭 실토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결국 수습을 해주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당신이 뭔데 내 업장을 넘겨? 원망을 할 거면 번지수 똑바로 찾아가. 도박은 네 어미가 해서 네 재산 말아먹은 건데 그걸 날 왜 원망해? 니는 본성이 이따위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말할걸. 충격을 받아서 돼지든 말든. 악을 쓰던 놈은 이제 저한테 기생해서 붙어 살지 않으면 제깟 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곧바로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었는데 내가 감히 당신 앞에서 이혼을 입에 올리고. 내가 죽일 놈이야. 너야 죽일 놈이 맞지? 근데 네 놈 말을 듣고 내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나한테도 나쁠 거 없겠더라고. 내가 네 놈 간병하면서 그 폐악 부리는 꼴 보고 네 어미 아들놈 안 걸려 중내산에 하는 걸 보고도 도박에 미친 걸 보고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졌겠어? 너도 네 인생 찾고 싶다며. 목숨을 구해주고도 내가 싫다는 인간을 내가 뭘 어쩌겠어? 나야말로 이제 너나 네 어미 책임질 일 없이 홀가분하게 내 인생 찾고 싶다.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울며 불며 제 다리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놈 보란 듯이 시원하게 이혼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걸 보고 절망하는 놈을 보니 속이 다 뻥 뚫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라며 들어눕는 놈이었지만 이제 나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놈, 죽든 말든 제할 바 아니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놈이 제 어미를 우악스럽게 질질 끌고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하비야. 제 앞에 보란 듯이 제 어미를 땅바닥에 패대기 친 페르나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어미야? 아들 다 죽는데 아들 전 재산 날려 도박한 이 미친 여자야. 당신 때문에 내 가정 풍비박산 났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도박은 했어도 이혼하자는 소리는 네가 먼저 했다며. 그래놓고 이혼당한 걸 왜 내 탓을 해? 모자가 개싸움하는 꼴을 보니 그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저 여자랑 인연 끊을게. 이제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어. 나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놈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한 내 놈이 어떻게 나왔어? 개만도 못한 놈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을. 새 인생 찾았으니 자유롭게 여자도 만나고 나 같은 여자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다며? 내 새끼들 압이 필요 없다고 버린 지 한참이야. 나도 늙은 놈 간병해서 해방됐으니 좋은 남자 한번 만나보자. 여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라고 도장 찍어줬더니 왜 아직까지 내 앞에서 빌빌기고 있어? 니는 원하는 대로 훨훨 날아서 제발 좀 내 앞에서 다들 꺼져버려!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놈을 속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퍼부어 쫓아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짐만 되었던 놈 버리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하면서 놈에게 쓸모없이 들어간 돈들 친정모까지 빠짐없이 모두 가져왔고 아이들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져왔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제 발로 제 아버지한테 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 이혼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반긴 것이 바로 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자식들한테 이따위 취급이나 받는 걸 보면 저놈은 아버지로서 대접받고 살 자격이 정말로 없는 놈이었어요. 업장 넘기고 제 모친비 청산하고도 얼마간 전남편 몫으로 남겨졌던 것은 고스란히 제 위자료와 아직 놈이 갚지 못한 제 친정부모님 투자금조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이지 남는 거라고는 없었을 겁니다. 제 모친 살고 있는 집까지 당신 빚 때문에 재산 다 잃고 이혼까지 당했으니 당장 내놓고 나가라며 모자가 개싸움을 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모친에게 소송으로 이기기는 했으나 없는 형편에 서로 변호사비까지 쓰며 개싸움을 한 탓에 이런저런 것들 다 재고 나면 돌아오는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기적으로 제 생각만 한 것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파국이자 응당한 말로이겠죠. 이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엄마 불행하게 하는 친부 없이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쓸모없는 놈 간병한다고 상했던 몸 보하고 이혼하면서 넉넉하게 챙긴 재산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잘 돌보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이유 없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놈은 그 후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 건너듣기는 했지만
그런 놈 몸 갈아가며 저처럼 어리석게 돌봐줄 사람이 더는 없겠죠. 괜히 속만 시끄러울 것 같아 아이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없이 살면서 몸까지 아프니 놈이야 지금쯤 비참한 인생 구차하게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겠죠. 지극정성 암 간병해주던 제 생각이 절실하겠지만 저는 더는 그런 금수만도 못한 놈 돌본다고 귀한 제 인생 허비할 일이 없다는 게 참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이혼은 100번을 생각해도 옳은 선택이었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